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7장 스타카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상당히 또 기분이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한 절반 정도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또 동영상이 끊겨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것도 중요한 전화면 말도 안 하겠는데, 070으로 시작하는 광고 전화가 와서 툭 끊어버리면서 동영상이 끊겼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짜증이 나고 있죠. 근데 일단은 계속 영상을 촬영은 해야 되겠죠. 시간 안에 과제를 마무리 지어야 되고 또 수업 진행을 해야 하니까요. 무슨 얘기했지? 그래, 스타카토라는 개념을 아까 전에 6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카토라는 것은, 그러니까 음을 짧게 치는 거죠. 짧게 치는데 앞서 얘기했겠지만 2분의 1 정도의 길이로 쳐라. 이걸 보통 스타카토라고 해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그런 단순한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 스타카토, 짧게 치는 것을 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몸의 움직임, 그 효과를 살리기 위한 내 팔과 어깨, 몸의 움직임과 그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차원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으로 지금 재민이가 들어왔죠. 네,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재민이가 난입했습니다. 만약에 아까 광고 전화가 와서 동영상이 끊기지 않았더라면 재민이가 오기 전에 끝낼 수도 있었겠죠. 또 짜증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영상 찍고 있어. 안녕. 자, 인사해. 그래. 뭘 부끄럽긴 해. 야, 그럼 이러고 있는 나는 얼마나 부끄럽겠니? 그래, 하여튼 간에 자, 스타카토에 대해서 계속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끊어져 버렸는데 봅시다. 말이 다 필요 없고 97페이지에 보면 효섭이 그래 데리고 오면 돼. 자, 여러분들이 자꾸 끊겼네요. 죄송합니다. 자, 97페이지를 보면 이제 특히 옥타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옥타브 연타에 대한 것도 이 사람이 스타카토에 범주에 놓고 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옥타브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테크닉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손가락만 벌려놓고 똥땅똥땅 두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연타랑 그걸 레가토로 연주하고 그런 어떤 옥타브만의 특유의 그 힘과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옥타브랑 스타카토의 연타를 거의 동일시해서 지금 이제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핵심적인 부분을 이 사람이 얘기하려는 거는, 자, 이제 책의 97페이지를 보면은 팔 전체가 완벽하게 기능하고 이게 강한 근육들에 움직여진다면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최대한 빠른 속도와 최대한의 음량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려는 게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팔이나 손가락만 갖고 연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힘듭니다. 앞팔이나 손가락만 갖고만 연주를 하게 되면 힘을 그 둘이서만 분담을 해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윗팔이나 어깨를 쓰지 않기 때문에 힘을 더 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걔네한테 많은 짐을 지우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이 옥타브란다. 그 스타카토 이제 스타카토를 연습을 하면서 모든 팔과 이제 몸의 기능들을 다 활용하는 방법을 같이 배우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그냥 스타카토 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 피아노를 칠 때 있어서 내 몸 전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배우는 아주 고차원적인 걸 지금 다루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밑에 보시면 스케일이나 아르페지오 테크닉 그리고 로테이션 테크닉 거의 모든 근육 운동이 앞팔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아르페지오든 스케일이든 전부 거의 앞팔만 지금 움직이고 있죠. 로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팔에서 거의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보여주려는 것은 이제 윗팔과 어깨 그리고 가슴 근육까지 다 써야 된다.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다음 장을 넘어가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논하기 시작해요. 스타카토를 실제로 어떻게 쳐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제시를 하죠.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스타카토 동작의 핵심은 던지는 동작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것에 조금 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도약을 할 때는 가서 치라 그랬죠. 가서 치라고 했는데
던지래요. 빨리 칠 수는 있겠지만 정확성이 떨어지겠죠. 던지는 동작을 제대로 못하게 돼버리면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동작을 제대로 못하면 그냥 막 날리게 돼요. 막 아무렇게나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상당히 난감해지겠죠. 지금 효섭이도 왔어요. 지금 폰 만지느라 조금 정신이 없어 보이죠. 자, 던지는 동작을 잘못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돼요. 일단 던질 때 어떻게 하냐면은 윗팔을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자, 지금 그림 50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은 쉽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죠. 자,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 얼굴만 안 나오게 하면 돼요. 아니야, 이래 대충 일하면 될 것 같아. 지금 재민이가 옆에 있어요. 자, 그냥 이렇게 팔목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를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옥타브를 연주하게 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둘째 문단의 다섯째 줄쯤에 보면은 팔목 스타카토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팔목과 앞팔만 사용해서 옥타브 연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연주를 하다 말고 중간에 아마 연주를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이게 팔이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앞팔 쪽에 심각한 무리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연주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될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앞팔과 손목만을 이용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이 둘이서만 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힘에 부칠 수밖에 없죠. 제 윗팔은 열심히 노느라 바쁜데 앞팔하고 손목하고 손가락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팔을 같이 움직이라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봅시다. 움직일 때 던지라고 했죠. 지금 굉장히 과장된 표현으로 보여줬는데 그림 50하고 좀 비슷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 연주를 할 때는 이렇게까지 들어서 치는 건 사실 불가능하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옥타브를 연타해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할 때 이러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뒷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빠르게 옥타브나 이제 스타카토를 연주하게 될 때는 우리의 손 모양이 변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단 다룰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 던지는 동작 자체는 윗팔이 같이 움직인다. 이것만 일단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동작을 보고 싶으신 분은 여러분들 책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99페이지 보면은 누가 찍었는지도 알 수 없는 사진이 여러분들에게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죠. 자, 다음 장 넘어가 봅시다. 이제 100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팔목 스타카토 할 때 왜 아픈지 알게 됐다라고 하죠. 예, 왜 아픈지 저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앞팔과 손목과 손가락만 갖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얘네가 당연히 비명을 지르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몸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수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 우리는 와, 제 팔 힘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을 잘 안 하죠. 와, 저 사람 어깨 힘 작살나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온몸을 이용을 해서 공을 던지기 때문이죠. 옥타브의 이치는 그것과 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에 보면은 4개의 신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하고 있고 앞 뒤에도 가다보면 여러분들 계속 내 신체 부분을 능동적으로 움직여라, 신체 부분들을 결합해라, 뭐 무슨 계속 4개의 신체 부분, 어깨, 가슴, 윗팔, 아랫팔 전부 사용하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여기서 강조를 하는 것은 저희가 지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안타깝게도 알기도 어렵고 연습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손만을 사용하기보다는 이보다 상당히 길고 큰 도구를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하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나사를 박는 것과 같아요. 나사를 박을 때 여러분들이 손만 갖고 나사를 박게 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드라이버를 사용을 합니다. 드라이버를 사용하는데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박을 때 제대로 안 박히면 그 드라이버를 돌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또 쓰겠죠. 크랭크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앞팔이고 드라이버가 앞팔이고 크랭크는 윗팔입니다. 여러분들이 팔을 더 능동적으로 사용하고 어깨도 쓰고 가슴 근육도 쓰면 그만큼 그런 놈들이 힘을 다
분산해주기 때문에 더 쉽게 연주를 할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백날 이렇게 이론을 열심히 연구를 해도 사실 실제로 하긴 굉장히 어렵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읽고 나서 이제 나도 옥타브의 대가야 이러면서 백날 연주를 해도 우리가 옥타브를 한 4마디쯤 치면은 팔이 아파서 미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은 전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체 부분이 모두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102페이지를 한번 봐요. 102페이지를 보면은 스타카토를 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건반 위에 머무는 시간은 가능한 짧아야 한다고 돼 있죠. 이것도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정의랑은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인데요. 스타카토는 기본적으로 박자의 2분의 1을 연주하게 되어 있는 주법을 지칭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스타카토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또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건 여러분들이 곡을 연주하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곡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곡을 해석해서 이 작곡가가 원하는 것이 절반의 그 길이로 연주를 하는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옥타브나 스타카토로 연주를 연타하듯이 짧게 끊기면서 임팩트 있는 연주를 원하는가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연주해야 될 문제인 거겠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짧게 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칠 때 여러분 어린애들이 항상 하는 실수가 이런 거예요. 스타카토 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치죠. 이런 거 스타카티시모에서도 취급 안 하죠.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길이는 최소한 보장을 해주면서 끊어서 쳐야 되는 거죠. 여기서 머무는 시간이 가능한 짧아야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치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전공자라면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102페이지 왼쪽 밑에 보면은 건반 밑바닥에서 튀어오르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옥타브를 하시게 되면 특히 더 잘 경험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옥타브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칠 때 약간 오므리는 거예요. 반동을 받고 튀어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위로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애써 힘을 줘서 이렇게 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낙하 지점만 잘 맞추면 옥타브 연타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제 선생님이셨던 황성순 선생님께서 제가 헝가리 랩소디 6번을 할 때 옥타브를 치는 비법 중에 하나라면서 가르쳐 주셨던 부분이에요. 저는 오른손 크기가 왼손보다 좀 더 작기 때문에 사실 이건 왼손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은데 그래서 실수하게 되면 또 괜히 쪽팔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내 신체 부분들의 수많은 결합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말은 알겠는데 실제로 하려고 하면 돌아버릴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일단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몸통도 움직여야 돼 있어요.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팔을 열심히 움직여도 결국 움직임에 한계가 와요. 이때 몸을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경직되어 있는 팔을 좀 더 잘 풀어줄 수 있다. 지금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양이 상당히 많죠, 그죠? 103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레가토 옥타브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 보이시나요? 이거 보시면은 이게 뭔 소리냐? 지금까지는 저희가 옥타브를 연타하면서 스타카토로 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배웠는데, 옥타브에는 레가토도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실장이 스타카토임에도 불구하고 옥타브 얘기만 줄창나게 하는 이유가 이걸 묶어서 이 양반이 설명하기로 했대요. 참 무책임하게. 레가토 옥타브를 하려면은 이거 정말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일단 스타카토부터 할 수 있는 만큼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됐죠. 레가토를 하려면은 위에 보시면은 이제 앞 페이지랑 연결되는데요. 위아래로의 움직임이 가능한 부드럽고 작아야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인데 제 움직임이 굉장히 제자리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해서 위에 있는 멜로디를 따라가면서 쳐줘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굉장히 대충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제대로 보여준다고 해도 제대로 하진 못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이거든요. 레가토 자체가 진짜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음악인데 그걸 옥타브로 하라고 하니까 환장하겠죠. 지금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좋은 예로 리스트 헝가리 랩소디 6번 있어요. 이게 제가 6년 전에 2학년 1학기 때 했던 실기곡이에요. 스타카토랑 옥타브가 열심히 나오고 있죠. 이거를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 조금 응용을 해서 치면은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보다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목 스타카토 절대 하지 말라고 했죠.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가기도 전에 리타이어 하실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치려면은 최대한 릴렉스를 많이 해주면서 던져야 돼요. 던지는 걸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여기 손목이랑 앞팔에 힘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힘을 주게 되면 경직이 돼서 여러분들이 백날 첫날 윗팔을 이용해서 던져봤자 여기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거들 뿐이에요. 내놓고 윗팔을 들어서 치는 겁니다. 근데 빠르게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게 높이 들어서 칠 여유가 없죠. 그래서 간격이 좁아진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무리한 통증을 없애라고 돼 있죠. 제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말로 해서 쉽게 되면 얼마나 편할까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한 6장이나 5장쯤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헝가리 랩소디 6번의 호로비츠가 연주하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 연주하는 거 보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아마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스타카토의 이 기법에 완벽하게 익숙해지고 통달한 사람은 이런 종류의 빠른 옥타브 연주를 해도 아무런 데미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대가가 되고자 한다면 추구해야 될 목표겠죠. 그리고 자 이제 106페이지야. 이제 거의 끝났어요. 속도가 빨라지면 동작이 변한다.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스타카토를 할 때 앞에서는 분명히 손을 길게 들어서 던지라고 해놓고 막상 우리가 빨라지면 짜짜짜짜짠 치고 있어서 제대로 들기도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이 되는데 이거는 제 9장 기본 동작 패턴 총정리에서 나온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3조한테 넘길 거예요. 3조 여러분들 굉장히 저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타카토 테크닉에 의한 가이드라인을 설명을 하고 동영상을 마칠까 싶어요. 일단 단음이건 두음이건 코드건 간에 스타카토로 연주되려면 똑같은 던짐 동작이 요구된다. 한마디로 똑같이 칠한 거예요. 단음. 다 이런 식으로 칠하는 거예요. 스타카토는 임팩트를 줘야 하기 때문에 던짐 동작이 윗팔에서 시작된다는 거 아까부터 해서 얘기했었죠. 사진도 앞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스타카토 동작은 절대로 급작스럽거나 덜컹거려서 안 된다고 되어 있네요. 더 큰 소리를 원하면 관절들이 좀 더 단단하고 탄력있게 한마디로 힘주는 거예요. 자, 봐요. 이렇게 치는데 힘 좀 더 세게 치고 싶으면 힘을 빡 주고 아까보다 크죠. 그리고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던지는 거리를 넓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런 책은 앞서서 계속 얘기했지만 말을 참 어렵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높이 던지라는 거예요.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거리가 좁으면 힘이 잘 안 들어가겠죠. 멀면 떨어지는 힘이 중력 때문에 더 세지니까 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은 손가락에서 손가락으로 건반에서 건반으로 옮겨 다닐 때는 우리 팔과 뭐 포지션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론은 몸 잘 움직이고 팔 잘 움직여서 뻣뻣하게 경직되는 거 막아라 이 뜻이고요. 레가토 옥타브에서는 아까 보여줬죠? 이거 움직일 때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섞어서 음들을 쉽게 연결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레가토는 너무 어려워서 잘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쩌면 선생님께서 제 과목이 끝나고 시범을 보여주실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하는 게 너무 한심해서. 6번 스타카토 동작은 다른 기본 동작 패턴들과도 복합적으로 사용된대요. 이거는 제가 맨 처음에 5장 첫 번째 동영상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모든 기법은 합쳐진다고 했었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마스터했을 때는 제각각의 테크닉이 아니라 하나로 섞인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건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와 가슴 그리고 배 근육의 움직임은 따로 연습할 필요가 없대요. 여러분들이 이거 기법 연습하기 위해서 팔굽혀펴기를 열심히 하고 복근 운동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연습 안 해도 우리가 몸을 쓰면 알아서 따라오고 얘들이 받쳐주는 힘 자체가 생각보다 적은 편이에요. 거들어주는 거지 주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연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가이드라인도 되게 많네요. 8번 참여하는 모든 신체 부분들은 항상 그들의 역동 영역 중 중간 영역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도 5장에서 계속 설명했죠. 도레미파솔 할 때 처음에 미에다가 중심을 두라고 했죠. 미가 중앙에 있고 끝단이 도하고 솔이기 때문이라고 5장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옥타브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도약할 때도 도약하는 팔꿈치를 중앙에 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누가 기억하고 있을지 궁금하죠. 어쨌든 중앙에 두고 했을 때 가장 부담이 적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팔이 스타카토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몸통 근육들이 작동을 시작하고 나면 횡격막도 혼자 따로 참여시킬 수 있대요. 이 정도 경지에 오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적어도 제 레벨에서 못하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도 없고 제가 제 배를 짠 다음에 횡격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여드리진 못해요. 오히려 이 횡격막 움직이는 걸 쓸데없이 연습하다가 굉장히 몸의 움직임이 이상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지금 저나 마찬가지로 어깨 움직이고 가슴 근육 쓰는 것도 힘드신 마당에 횡격막까지 굳이 움직이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맨 마지막에 이 책을 보시면 맨 마지막이라는 건 제 7장 마지막을 말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냥 몸을 다 잘 움직일 수 있게 만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 전체가 횡격막까지 움직이게 하는 거 우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스타카토 동작을 연마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면 됩니다. 제 파트 여기 끝났고요. 여기 효섭이 와 있어요. 인사. 효섭이랑 재민이 둘 다 다시 들어왔어요. 이상으로 저희 조의 이제 발표는 사실상 끝이 났어요. 이제 7장하고 6장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냥 동영상으로만 거의 대체를 해서 여러분들이 성의가 없어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들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내용도 서로 공유를 해서 한 거니까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한 말 농담이 아니라 저 9장 진짜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스타카토를 빨리 치고 옥타브 테크닉을 정말 연습하고 싶은 건데 잘 안 돼서 상당히 속이 많이 상했었어요. 2학년 1학기 때. 그러니까 3조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이상 일단 영상을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발표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